여러분, 이제는 글로벌 뷰티 기업이 된 APR이 업계 1위, 2위였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제치고 국내 뷰티 업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었다는 기사 보셨나요? 사실 APR뿐만 아니라 K뷰티의 상승세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존 카테고리에서는 K뷰티 제품들이 상위권을 싹쓸이하고요. 최근엔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쪽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변 분들도 K뷰티면 무조건 대박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뷰티 브랜드 런칭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는 어두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2025년도가 K뷰티 역사상 최초로 신규 브랜드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은 해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2024년 기준 폐업 신고는 8,831곳, 4년 전인 2020년보다 901%나 폭증했습니다. 50년 역사를 가진 1세대 뷰티 브랜드 참존마저도 회생 절차를 밟았고요. LG 뷰티 또한 매출 26% 급락이라는 뉴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뷰티 브랜드가 많아지니까 폐업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남들이 잘 된다 그래서 혹은 지금 시장이 좋다라는 이야기만 맹신해서 뛰어들었다가 1년, 2년 뒤 혹은 2년, 3년 뒤 재고는 몇천 개씩 남아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서 뒤늦은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자 뷰티 브랜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되는 곳들을 분석하고 따라하는 거 좋거든요. 그거 물론 하셔야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제품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마케팅을 전개했을 때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코칭을 진행했던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뷰티 브랜드는요, 정확한 마케팅 전략 없이 광고를 진행하다가 매출이 1, 2억, 2, 3억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내용 하나를 깨달은 이후에 월 매출 9억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성과를 달성하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바로 뷰티 브랜드의 매출은 두 가지 키워드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도,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이 첫 번째 감도라는 건요, 브랜드 분위기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 모델, 사이트 디자인, 촬영 컨셉이 대표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요, 이 화장품이 도대체 피부에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령 모공에 좋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이게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이 저조한 뷰티 제품들을 보면요, 내가 과연 감도라는 걸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논리를 더 적용해야 되는 건지 이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다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욕심 때문에 둘 다 어설프게 적용해서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3가지 제품의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제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출 전략을 잘 구상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능적 가치가 명확한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눈가 주름 앰플, 기미크림, 모공 클렌저, 주름 리프팅 크림, 탈모 앰플, 이런 제품들은요, 기능적인 가치를 어필해야 하는 제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이 명확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요, 논리와 감도 중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건 바로 논리입니다. 퍼센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논리 80%, 감도 20% 정도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 가치가 명확한 제품들은요, 비싼 모델 혹은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시간에 우리의 기능적인 효과를 어떻게 더 설득력 있게 고객한테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냥 저는 이 기능성 제품들을 다루시는 분들은 블로그 랜딩 하나에만 집중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블로그 랜딩을 작성하실 때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많은 정보를 퍼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많이 착각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제품
제품과 연관성 있는 정보를 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강조하는 정보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 기준에 대한 정보인데요. 제품을 고르는 선택 기준이 있어야 내가 기미를 해결하려면 이런 성분이 중요했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제품이 나왔을 때 제품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이게 바로 구매 전환율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피부 안에서 고통지수가 높은 미백, 탄력, 기미, 쥐젖, 여드름 이런 제품들은요 사용 전후가 굉장히 확실하고 풀어낼 성분과 고객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은 더 미루지 마시고 블로그 랜딩을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능적 가치가 애매한 제품입니다. 자, 예시로 마스크팩, 클렌징 폼, 기초 토너 이런 제품들이 예시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제품들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다루고 계신데 논리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 매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크팩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더 강조하고 비포 애프터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마스크팩이 이렇게까지 되면 사기인 거 아니야? 혹은 토너 발라서 저렇게 된다고? 라는 반발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접근하면요 고객은 더더욱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능적인 가치가 애매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이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딱 하루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자극이 없고 내 피부에 맞다라는 대전제가 성립된다면요 장황하게 논리를 설득하는 것보다 모델 한 명을 제대로 구해놓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가치가 부족하거나 애매한 제품이라면 그 빈 부분을 감도라는 키워드로 채우는 게 좋은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촬영 등의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이때 먼저 투자해 놓는 게 결국 나중에 광고비를 세이브 시켜주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좀 더 브랜드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 제품이 물광이 강조되는 제품이라면 진짜 물광이 세련되게 표현되도록 촬영까지 잘 진행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감도 그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전략은요 분위기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감도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자, 다만 초기 제품군들은 아마 연락을 해도 답장이 잘 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전화는 잘 만들어진 제안서를 꼭 만들어 두신 채 컨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안서에는요 우리 고객들이 왜 이 제품을 선택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진으로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매출은 작지만 우리 제품이 왜 앞으로 잘 될 것인지에 대해 전달하면서 DM을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회신율이 거의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제품의 기능적인 가치가 애매하다면 감도를 같이 신경 쓰고 감도조차 어렵다면 인플루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라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제품 유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능적 가치가 저조한 제품입니다. 아깐 애매했죠? 지금은 완전 저조한 제품인 거예요. 선크림, 립밤, 핸드크림 이 제품들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기능은 있지만 차별화를 두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고객들에게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정도의 기능을 할 뿐이죠. 자,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감도에 몰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로 승부 보려고 하던가 비포 애프터로 승부 보려고 하면 효율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극단적으로 브랜드 무드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내에서 보지 못한 비주얼로 승부를 보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요 퍼포먼스 마케팅보다 유통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광고로 광고비를 잃어가면서 막 광고 대행사랑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소모적으로 계속 광고를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올리브영에 입점을 해서 움직이시는 게 매출 그리고 브랜딩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엔요, 오히려 국내에 뷰티로 진입할 수 있는 유통 판매 채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해외 수출을 위한 자료까지 만드는 게 무리하게 퍼포먼스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베트남이나 태국에 출장을 갔을 때 그 현지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을 볼 때 올리브영에 입점된 제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매 여부가 달라지더라고요. 또 구매 전환율까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인지가 되어 있는 유통몰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드시는 과업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기능적 가치가 저조한 제품의 경우에 왜 제가 퍼포먼스 광고가 의미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요, SNS는 비포 애프터 영상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들은 그런 접근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전략 자체를 다르게 가보는 게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 경험상 프로모션, 가격 할인과 같은 소재는 퍼포먼스 광고로도 효율이 나왔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뷰티 브랜드 관련 담당자분들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거나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유형 말씀드렸죠. 기능이 명확한 제품, 기능적 가치가 높은 제품, 논리에 올인하시고 블로그 랜딩에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기능이 조금 애매한 제품들입니다. 이때부터는 감도를 신경 쓰시고 인플루언서 전략을 같이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기능이 저조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때는 감도라는 키워드에 몰빵하고 유통 전략에 더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그 타입에 맞는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급한 논리, 감도 둘 다 100%로 신경 쓰면 너무 좋죠. 자,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요, 비용은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매출과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소개한 제품 유형 중에 첫 번째, 기능적 가치 위주의 제품을 다루시는 분들은요,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맛보기 강의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